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원주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말 교하고 내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하고에서 나왔던 그 전의 기출문제들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 파트의 난이도들이 소폭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차감 난이도 자체는 소폭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아마 그 전에 기출문제들에 비해서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안 나올 거야 생각하고 공부들을 많이 깊숙하게 안 한 것 같은데, 매해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심화 문제들 그리고 깊이 있는 문제들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이제 1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80점 중반 정도, 그 정도가 아마 1등급 컷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항을 좀 보면서 문제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에 관한 것들의 yes or no 또는 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 자료를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대기 대순환의 특성과 그 예들을 정확히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동태평양에 따라서 서태평양과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수온, 그 연도별로 수온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기온 편차, 수온 편차, 강수량 편차, 그 다음에 수압 편차, 기압 편차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문제들의 해석이 되겠지만 고1 통학에서는 처음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신유형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있는 내용들의 자료 해석이 필요하고, 모르는 자료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적용하는가가 이 문제의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 똑같이 엘니뇨, 라니냐 그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수온 편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평상시와 수온 편차에 대한 차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자료도 처음 보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나 심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 우리 문제 풀 때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어찌됐든 수온 편차를 줬던 기온 편차를 줬던 강수량 편차를 줬던 엘니뇨, 라니냐의 특성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예전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 길어진 것들에 대한 자료 해석,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읽고 낚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전자기 유도 문제 하면 발전기 문제가 나오고, 발전기 문제 나오면 몇 도 돌아갔을 때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느니 그거 찾는 문제들 나오기 때문에 그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생각보다는 요 보기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분석 리포트에는 쓰진 않았지만 10번 문제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문제들도 지엽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도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학교 수업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 안에 정리하시고 다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도 심화 문제들도 당연히 같이 공부해 가면서 난이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고 변형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전에 기출문제, 이 지역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길어진다는 건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료 분석만 잘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전형적으로 전기 에너지 생산, 수송,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그리고 변압기 문제가 같이 어우러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띄워놓고 찬찬히 보시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양복사 에너지,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의 태양복사 에너지 생성 과정과 우리나라로 태양복사 에너지가 오면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 그 두 가지를 융합한 문제가 되겠고,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신유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잘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따로따로 떼놓고 보시면 태양에서 에너지 만들고 대류층, 복사층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태양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우리나라로, 우리 지구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다른 에너지로 가는지 그 두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결보면 제가 따로 내신 분석 리포트에 쓰지는 않았지만 20번 문제나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문제예요. 요새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특징 반드시 암기하시고 원리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내용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보기가 약간 까다로웠다. 그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문제, 요새는 적정기술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24번 문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봐두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좀 해본다면 교화고의 예전 기출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건 올라갔다. 하지만 너무 확 올라간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난이도에서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20문제나 22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보기는 쉬운데 문제가 자료 지문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도 기출문제, 자료 해석 문제들도 간간히 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는 안 나올 거야, 우리 학교는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다니는 기출문제만 충분히 연습해서 풀어봤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말 교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